10월 6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10월 7일 대비할 수 있는 시황 분석과 종목 선정에 관한 다양한 경제 뉴스를 오늘도 투머치팍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앞으로 내일 모레 발표를 하게 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과연 10조가 넘을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가치 투자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DENT가 드디어 오늘 상승을 보여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 2차전지 부품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여러 가지 다 묶여 있는 DE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한 주식도 잘 안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의 큰 상승은 정말 앞으로 좋은 흐름을 더 이어가지 않을까, 10,000원 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드리는 가치투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서 경험과 연습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장세를 총평을 해보자면요. 거래소에서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주식을 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손을 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큰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관이 담고 있는 주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좀 팽배되어 있고요. 저 역시도 매수 버튼이 나가지 않고 좀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미국, 중국이 다시 시끄러워지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더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은 문구류 관련 업종과 건강관리 기술,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건축 제품,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 쪽에서의 상승이 많이 있었고요. 제약 쪽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업종 전체가 다 상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느 한 부분이 떨어진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 정치국 회의 주제를 열어가지고 80일 전투를 벌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빅텍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 북한 관련된 이슈는 뜨겁게 좀 달아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 화장품과 호텔, 이런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폼페이오에 이어서 왕이 방한까지도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 오늘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향후도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 이미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차츰차츰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이런 환경에서 왕이 방한이 지금 특별히 결정할 것도 없고 한국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 일정을 미루면서 좀 지켜보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전체적인 테마에서 보실 때는 코로나 관련주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쪽 관련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보시면 화학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석유화학, 정유 쪽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종목에 2등의 삼성전자가 올렸고요. LG전자까지 역시 같이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유일하게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었고요. 계속 렘데시비르 관련하여 코로나 쪽으로도 여러 가지 엮여서 어떤 쪽이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이 싣고 있는 것 같도록 보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 금호석유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대형주 중심의 좀 안전형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KB금융과 같은 좀 큰 기업, 큰 대형주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LNC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담아가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 쪽에서는 SK머티리얼즈, 유니테스트와 같은 태양 전지 관련 새로운 산업 신사업에 대한 관심,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원익 QNC와 같이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DK락도 소 전기차용으로 온도 감응식 압력 안정장치 KGS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폰 출신 관련해서
슈피겐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기관들은 확실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동구 바이오 제약을 담아가는 모습이 또 인상 깊게 보이네요. 아마도 투자회사 상장 이슈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하여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원익 QNC라는 기업 역시 올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에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메모리 신규 공장 가동과 램 리서치형 물량 증가 효과로 전 분기 대비 추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관은 확실히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사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41% 늘어난 783억 원을 예상하는 만큼 원익 QNC에 대한 좋은 전망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코로나 악재에도 텔레칩스, 위기에도 꾸준한 투자를 했던 기업이다. 이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팹리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코로나 악재로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이 중에 R&D 센터를 신축하고 R&D 비용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구 개발에 하나도 줄인 비용이 없다. 그만큼 텔레칩스야말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테마로도 또 엮이고 있어요.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되어 엮이는 기업들에 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어느 종목을 가져가야 되나 보실 때 바로 화학이 요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태양광과 그린 뉴딜 쪽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친환경 관련된 기업을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세종시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생태계 기반하는 조성, AI 블록체인을 양성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내용 있죠. 이렇게 시장이 계속 ICT 정보통신 관련해서 디지털화,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외의 모습이기라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유일하게 흑자 전망이 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이 많은 매수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화물로 이제 그 사업을 더 이겨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항공주와 여행주의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담아둬야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항공주와 여행주 쪽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기간이니만큼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의 전략가들이 바로 대선 전망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안전자산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비인기 종목, 관광이랑 여행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은행과 산업부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전환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헬스케어, 소비재, 좀 안전한 배당주에만 방어를 하자. 이런 대부분 응답자들이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의 강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어떤 쪽이 더 승리를 하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미리 판단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 블록딜 관련해서 가격 매력이 부족했나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예상했던 블록딜 이슈인데 주가는 오늘 1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조금 막판에 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안을 찾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들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두산 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그 매각 이런 이슈가 계속 엮이기 때문에 블록딜 관련된 종목은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관망해 주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두산 밥켓을 담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두산그룹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옮겨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오늘은 LG그룹의 날이었는데요. LG전자가 삼성전자와 같이 이 가전업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월별로 보시면 꾸준히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 승부수 윙폰이 나왔죠. LG 같은 경우는 또 승부수를 또 윙에 띄워가지고 보조금 선택 약정까지 뭐가 더 유리하나 이렇게 해서 경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계속 LG화학과 이슈가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른 거래량이 어떻게든 엮이면
지금 나인테크와 나라에미디 보시죠? 무조건 다시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무서운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래량 계속 터지는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모레 발표를 합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과연 10조를 넘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다 몰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화웨이 주문량 증가로 선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또 삼성전자가 AI 포럼을 열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바로 삼성 AI 연구자상 시상식을 연다고 합니다. 처음 수상한 수상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31개를 선정해서 아래와 같은 교수님들과 함께 3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뭐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뭐 데이터에 대한 꾸준한 지출,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회사 그 제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란 점에서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을 가장 큰 수혜주로 뽑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DB하이텍과 네페스에 집중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이미 2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ICT 관련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서 오늘 데이터 관련 뭐 지능형 정부 관련 주식 정말 다 좋았는데 이쪽 꼭 한번 뉴딜주 놓치지 않고 둘러보시고요. 신성 ENG와 같은 그런 태양광 기술, 그린 뉴딜 기술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왔다 갔다 하는 장세로 저희가 그 중에 개별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또 좋은 성적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스마트폰이 주역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 폰 출시와 관련하여 미리 관련된 부품주를 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도 안 나왔는데 벌써 다음 폰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출시 예정되는 폰에서도 뭐 기존 지금 12 나오는 것과 크게 전작과 비교해서 뭐 달라지거나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어느 쪽 패널, 어느 쪽 부품을 더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 OLED 기술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의 경우에는요, 라이더 센서가 아이폰 12 프로 모델에 모두 적용될 예정인지 아니면은 6.2인치 맥스 모델에만 적용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 바로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 유리한 또 검색 순위를 올리는 등 좀 변경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걸려서 결국 과징금 267억 원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 쇼핑을 좀 니네가 안전하게 좀 유리하게 최상단을 올리지 않았냐. 이 조작에 대한 의심을 품고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을 키우려고 나머지는 다 끌어내렸다. 이런 내용이 방해 행위를 했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댓글들의 반응은 네이버 뭐 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 다 수정할 수 있는 거 봤을 때 정말 뭐 댓글 조작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좀 자사를 생각해주지 않고 그냥 공정위가 바로 때려버리는 것은 네이버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태다 이렇게 한번 반박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SY라는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2시간 내화 클린룸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2시간 내화 성능에다가 이 첨단 공장의 클린룸으로 활용 가능하면은 마감과 시공 기간을 줄여주는 그 무하지 공법의 시공성을 이용한다. 올해 초 개발해서 착세 현재 마무리 단계다. 무엇보다도 구조 성능을 유지하면서 화재 확산을 막는 이런 우수한 그 패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하셔야 될 거로 보이고 급등주는 항상 다음에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SY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레포트는 코스맥스와 웹젠, 실리콘웍스 3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코스맥스는 콜마 B&H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3,574억 원, 영업이익이 192억 원, 순이익이 8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액 개선이 동반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시장이 중국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특히 중국에서는 상해와 강저우 쪽에서 15%, 10% 이렇게 늘어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에 따른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 및 온라인 고객사 부분이 추가 반영되면 매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추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법인, 동남아 법인이 전부 다 같이 있는데 또 세정제랑 소독제를 추가해서 또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비용 부담이 또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레포트가 나온 것 같고요. 바이 및 적정 주가 15만원 매수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바로 1위가 화장품을 관련된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을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주가도 상대적으로 목표가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아래에서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가치투자 관련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웹젠인데요. 바로 뉴트로 IP의 개발력을 더하면 바로 2쿼터, 3쿼터 실적도 좋았는데 여기에 영업이익 4분기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R2M이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 항상 순위 4, 5위를 유지하면서 일 매출액을 4억 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영업이익률 시현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흥행은 또 중국에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흥행 중인 이런 게임들을 또 대만이나 해외 진출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앞으로 흥행 및 실적 개선에 관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이시티와 같이 웹장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임 시장 관련 개별 종목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 내용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낸드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투자에 집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대형주 관련해서는 낸드 부분 실적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2021년에는 D램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에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주, 부품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 그리고 비메모리 후공정 부분에서 관심 정보가 하나 마이크노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투자 모멘텀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어느 쪽을 먼저 투자해야 되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련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저는 또 리노공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TCK와 오늘 말씀드렸던 원익 QNC 그리고 원익 IPS, 테스도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리콘웍스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리노공업, 원익 QNC, 실리콘웍스에 관한 목표 주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웍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리콘웍스는 OLED와 중국 LCD향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291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매출 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더 상승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전분기 대비 추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 오늘 되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목표 주가 58,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파기 경제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종목으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